안녕하십니까. 건강디자인연구소 잘김약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저희 약국에 찾아오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담해보면 증상 또한 가볍지가 않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후유증과 그에 대한 약과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대부분 만성피로, 두통, 브레인포그, 머리가 맑지 않고 안개 낀 듯한 느낌이며 밤에 심한 기침, 부종, 하지통, 동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요, 설사, 변비, 미각, 후각자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원리적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딱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부신기능 악화와 혈액순환력 저하입니다. 두 개념을 끝까지 잘 기억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신기능 약화 그리고 혈액순환 저하. 먼저 코로나 후유증을 유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부신기능 약화입니다. 부신은 우리 몸의 신장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 위에 고깔 모양처럼 덮여 있는 게 부신이라고 해요.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기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의 입장에서 그동안 상대를 안 해본 적군이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로 와닿습니다. 당연히 부신이 긴장하고 항스트레스 성분인 콜티솔을 엄청 생산하고 분비하겠죠. 이때 원래부터 스트레스가 심했던 분들은 코로나 치료 이후가 되면 부신의 콜티솔은 완전히 고갈되게 됩니다. 이 콜티솔이 하는 기능이 에너지 생산을 통한 각성인데요. 이게 안 되니까 몸은 잠을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무기력한 느낌이 오래 지속되는 겁니다. 이 현상을 부신피로 또는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때 비타민 B를 비롯한 부신 강화제, 미네랄, 쌍화탕, 육미지향탕, 경옥고, 공진단을 드시면 좋습니다. 부신 기능 강화제들은 대동소이합니다. 에너지 대사를 높여서 체력을 올리는 코엔자임 Q10, 비타민 B군과 함께 기력을 올리는 가시오가피, 홍경천 성분 이런 게 들어있고요. 항스트레스와 수면을 돕는 허브 추출물 등이 들어있습니다. 효과는 빠르지는 않지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유의할 점은 열체질들은 에너지 대사율이 너무 높아도 문제거든요. 그리고 가시오가피가 좀 안 어울리니까 요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밤에 심한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요 허브 성분들이 기관지 점막을 말려서 기침을 좀 더 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심층 상담을 요합니다. 면역세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싸우는 동안 아연이나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들이 많이 소모됩니다. 이후에 미네랄 보충이 안 이루어지면은 에너지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호소합니다. 특히 식사를 빨리 하신 분들은 음식으로부터 미네랄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네랄 영양소는 필수입니다. 육미지향탕, 쌍화탕, 경옥고, 공진단은 부신기능 저하로는 만성피로에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령과 체질에 맞게끔 약사님과 상담하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육미지향탕의 산약이라는 약재는 집에서 우리가 갈아먹는 마인데요. 아르기닌 등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부신피로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산수유와 숙지향 성분도 일조를 합니다. 단, 숙지향에 들어있는 다량의 철분 때문에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쌍화탕은 유명한 피로회복제죠. 환기가 기운을 올리고 사물탕이 혈액을 보충해줘서 기혈을 둘 다 동시에 올린다 해서 쌍화탕이죠. 효과가 빠릅니다. 부신피로가 심할 경우는 육미지향탕하고 같이 먹기도 합니다. 한편 경옥고와 공진단에는 인삼이나 녹용이 들어있는데 몸이 차거나 연세가 있으시고 누워만 있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아주 좋은 부신피로 개선제입니다. 반면 젊으신 분들이나 열체질들이 드시면 피곤한 건 조금 좋아질 수 있는데 기침이 심해진다거나 두통이나 불면이 생길 수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 인삼, 홍삼, 녹용, 꿀, 오가피 이런 제품들을 드시면서 기침이 더 심하다거나 밤에 잠이 잘 안 온다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후유증을 유발하는 두 번째 이유, 혈액순환력 저하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에 관여하는 AC2라는 효소를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AC2 효소의 목을 다 따버립니다. 조금 강한 표현이죠. 결과적으로 AC2 효소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혈관 수축이 지속되면 혈액순환력이 급격히 저하되는데요. 이게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한 달 내지 2달 이상의 상당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모세혈관의 미세순환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혈관이 많은 뇌, 폐점막, 신장, 심장, 장점막 등의 기능이 저하되어 코로나 감염이 끝난 다음에도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개인마다 약한 곳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약이나 영양소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게 비타민 D하고 아연입니다. 비타민 D의 경우는 코로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후유증 관리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D가 코로나가 없애버린 AC2 효소의 정상화에 역할을 하면서 미세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폐가 딱딱해지는 폐섬유화를 억제시킨다는 논문도 있으니까 대단하죠? 참고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 환자는 코로나 증상과 후유증이 심하게 나올 수 있답니다. 대사증후군이 없는데도 코로나를 심하게 앓았던 분들은 저의 경우는 이분들을 잠재적 대사증후군 환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대사증후군에 걸리기 쉽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비타민 D가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치료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후유증이 좋아진 이후에도 비타민 D는 꾸준히 드시는 게 큰 이득이 됩니다. 아연은 혈액순환력 저하와 부신피로 둘 다 도움이 됩니다. AC2 효소를 만드는데 필수 미네랄이 아연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아연이 부족했던 분들은 코로나 후유증이 정말 오래 가겠죠. 또한 미각, 후각, 신경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므로 냄새나 맛을 못 느끼는 후유증 치유에도 도움이 되겠죠. 두통이나 브레인 포그에는 아르기닌을 추천드립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나이트릭 옥사이드 생성에 관여해서 두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시적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아르기닌이 공황 피로회복제로 유명한 이유가 장거리 비행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오는 피로감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머리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 기억력도 떨어지겠죠. 그러므로 아르기닌이 기억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기침, 밤에 심한 기침에는 십자각과 채소와 파래, 청상보안, 맹문동탕, 배숙을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침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기관지나 폐로 모세혈관 순환이 저하되면서 점막이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건조해진 점막이 예민해져서 기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십자가과의 대표적 성분으로 설포라판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손상된 점막 복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김치를 먹잖아요. 김치만 잘 먹어도 밤에 심한 기침이 많이 좋아집니다. 무나 가세 시그널린 성분은 점막의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폐점막 복구 작용에 좋습니다. 이외에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배추는 위 식도점막 복구 작용도 좋아서 코로나 이후 생긴 위염, 식도염에도 좋습니다. 파래의 알긴산이나 비타민 A 성분이 폐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폴리페놀 성분들이 기침으로 생긴 염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 밥상에 무랑 파래 무침 어떨까요? 지난 시간에 청상보안, 맹문동탕, 배숙을 추천드렸잖아요. 저희 약국에도 청상보안이나 맹문동탕을 코로나 후유증 환자들에게 많이 드렸는데요. 2, 3일 안에도 기침이 반으로 줄 정도로 효과가 탁월했습니다. 이 약들은 코로나 유행 기간에 한 달 이상 전국 품절이 되었어요. 그 효과를 대부분 약사님들이 증명했다고 볼 수 있죠. 병원에서 폐섬유화가 의심된다고 진단받으신 분들 청국장과 콜라겐 추천드립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레시틴이 풍부하면 세포가 유들유들 유동성이 좋은 반면 부족하면 세포가 딱딱해지죠. 그러므로 폐섬유화에 쓰는 필수 영양소가 레시틴입니다. 콩에 많이 들어있는데 소화가 잘 되는 청국장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 콜라겐도 있습니다. 보통 콜라겐 하면 피부만 떠올리잖아요.
폐 조직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콜라겐을 보충시켜주면 조직 재생이 잘 되겠죠. 부종, 하지통, 하지무력감에는 육미지향탕이 좋습니다. 앞서 살펴본 육미지향탕은 부신피로뿐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는 명약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장 혈류가 약해져서 오는 부종과 하지무력이나 하지통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침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 원리는 신장은 보통 기를 밑으로 내리는 하기작용을 하고요. 기침은 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육미지향탕을 먹으면 신장 기능이 좋아지면서 기침을 훨씬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청상보화환에 육미지향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미지향탕은 부신피로에도 도움이 되면서 기침에도 도움이 되겠죠. 평소 허리, 다리가 많이 아프고 신장이 약하신 분들, 코로나 이후에 기침이 안 멎는다면 육미지향탕도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동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집중력 저하가 있는 분들은 천황보신단이나 아르기닌을 추천드립니다. 천황보신단의 단삼 성분이 심장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고 심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르기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심장이 약해지면 말 그대로 소심해집니다. 괜히 불안하고 초조해졌다면 천황보신단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설사, 변비에는 당연히 유산균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몸에서 유산균은 장점막층에서 서식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장점막으로 미세 혈류순환이 저하되면 장점막이 얇아지고 마르면서 유산균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탈이 나는 겁니다. 제 경험상 젊으신 분들은 락토바실러스 위주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비피도박테리움 위주로 드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후유증과 그에 따른 약이나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건강을 회복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 이상 건강디자인연구소 잘김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랭